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토요일 아침 주식 싹쓸이 진행의 박혜미입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경기 침체였습니다. 불안감 속에서 시장은 정말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만 일희일비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휩쓸리지 않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시죠. 네, 간밤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공포가 시장을 짓누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지수는 0.85% 하락, 나스닥은 0.97%, S&P 500은 1.11%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도 확인해 보시죠. 이번 주 빅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CPI는 예상치를 하회했고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50bp 인상, 연준은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다라고 밝히면서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꺾인 모습인데요. 다만 어제는 낙폭을 빠르게 만회했고 2360선에 턱걸이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도 거래소와 궤를 같이 했습니다. 다만 지수보다는 종목의 포커싱이 맞춰지며 테마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주 초반에는 제약바이오, 주 중반에는 콘텐츠와 진단키트, 가스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710에서 720선 사이 등락을 보이던 코스닥은 어제 0.73% 하락하며 717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시장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토요일 아침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를 정리해보시고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시죠. 그리고 오늘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전화 01786-10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잠시 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위원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3분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공명정지우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위원님 어떻게 또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이번 주 뭐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던 종목들이 네. 워낙 잘 가서 잘 보냈습니다. 예. 보니까 예. 제가 여러 가지 분석들을 봤는데 예. 산타가 아니라 예. 사탄이 왔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만큼 그런가요? 시장에 예.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인데 예. 우리 위원님은 이번 한 주 어떻게 보셨는지 자세하게 분석 좀 해주세요. 예, 앞으로 이제 미래가 중요하죠. 예, 산타랠리도 중요한데 이제 1월 달에 있을 까치랠리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까치랠리.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뭐 산타랠리 없으면 어떻습니까? 까치랠리 오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까치랠리 안 오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좀 썸머랠리 오면 되는 거고. 앞으로 미래가 항상 중요한데 미래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한 주부터 먼저 제가 시황 설명부터 먼저 해드리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FOMC 빅스텝이 단행이 됐죠. 그만큼 이제 0.5% 인상을 했는데요. 최종 금리가 5.1%대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지금 4.5% 정도 되기 때문에 빅스텝 한 번 하고 자이언트 스텝, 이 베이비 스텝 한 번 하면 5%대 초반대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내년도 이제 1분기까지는 아마 금리 인상을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이 내년 1분기까지 진행되고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2분기 때는 이제 동결 기조가 이제 기대감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급작스럽게 폭등은 아닐 수도 있죠. 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와야지만이 시장이 이제 막 폭등 장세가 형성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인플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깨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머리까지 가려고 하면 내년 1분기. 그리고 나서 이제 평평하게 이제 금리가 이제 횡보를 하겠죠. 동결. 그럼 내년 2분기. 그리고 나서 이제 서서히 내년 하반기쯤 만약에 코로나 팬데믹도 종료가 되고 그리고 전쟁까지 끝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연준 같은 경우도 이제 하반기 부담감이 덜하겠죠.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일단 그렇다라고 해서 뭐 다시 또 내년 하반기 갑자기 금리 인상 기조로 또 다시 또 확대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년 1분기가 가장 최저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내년 1분기에도 그렇게 드라마틱한 조정은 나타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왜? 내년 2분기 동결 기대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점진적 상승하는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도 해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폭락 장세가 멈췄다라는 관점에서 지난주 미 증시가 폭락했어도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피 버텼잖아요. 약보합으로. 이번 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미 증시가 지금 하락 마감을 했는데도요. 코스피 200 야간 선물 같은 경우가 그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견조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제유가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제 인플레 우려감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임대료 상승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좀 축소되면서 지금 상승률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하반기에 아마 이런 지표가 내년 2분기쯤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지표는 아마 2분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내년 1분기만 잘 버텨준다고 하면 아마 내년 이제 2분기 이후 내년 하반기에는 드라마틱한 장세가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8분 흥선까지 왔기 때문에 조정이 지금은 저가 매수계를 계속 노리는 거지 여기는 추격 매도라는 시점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인플레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이 웹툰주들의 초강세 흐름이 전개됐죠. 제가 지난주 DNC 미디어 그리고 그 지난주에는 키다리 스튜디오 뭐라 그랬죠? K 웹툰 관련주에 주목을 하자. 이번 주 보신 분들은 뭐 40%, 뭐 30%, 뭐 이렇게 상승률을 맛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이 K 웹툰, K 컨텐츠 관련주들이 일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한류, K-팝, K-드라마, 그리고 K-푸드까지 그리고 K-뷰티 뭐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옷까지 전반적으로 시장을 주도할지 몰라요. 왜? K-드라마나 K-영화나 K-팝에서 나오는 일단은 보이는 이런 뭐 음악이 됐든 드라마가 됐든 영화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인기를 있는 품목들은 또 불티나게 팔려나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예전에 뭐 라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팔려나갔었죠. 기생충으로 인해서. 그만큼 지금은 K 컨텐츠 관련주를 앞으로 꾸준하게 내년도까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 설명 또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봉쇄가 해제가 됐죠.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 봉쇄는 해제될 수밖에 없다. 결국 해제됐습니다. 다시 재봉사할 가능성이 적어요. 사람이 어떻게든 많이 아닌 말로 사망자가 많이 나와도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예전에 오미크론 때를 생각해 보면 결국엔 풀었던 과정 속에서 지나고 보면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잘 된 것 같아요. 왜? 그때 어느 정도 사망률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지고 지금 확진자 수가 막 폭증하면서 이제 코로나 정점률이 좀 많이 낮아진 것 같거든요. 이제 10만 뭐 20만 이상 막 확 돌파하면서 확진자 수가 폭증하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내성이 좀 많이 생긴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이제 한한령 해제와 함께 소비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타났죠. 지난주 F&F 홀딩스 급등 장세 나타났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나요?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지수 하락을 버티면서 역시 급등이 나타났죠. 앞으로 소비 관련주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 지수가 뭐 폭등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역시 지수는 제한적 어느 정도 하방 경직 속에서 종목 장세에 초점 맞추면서 대응 전략을 펼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은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의 방향도 짚어주셨고요. 웹툰주의 강세 그리고 중국 모멘텀 하는 종목들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 걱정과는 달리 우리 위원님은 미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다음 주 우리 시장의 안전지대는 또 어디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위원님. 예, 다음 주 제가 싹쓸이 전략 좀 네. 설명드려보겠는데요. 요즘에 재벌층 막내 아들 딸에게 좀 재미가 들렸어요. 물줄기를 바꿔봐야죠. 그만큼 지금 2023년 소비주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만큼 중국 봉쇄 해제 및 실내 마스크가 언제 해제가 되죠? 우리나라 다음 이제 돌아오는 1월 달에 해제가 임박돼 있죠. 그럼 당연히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뷰티, 꾸미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역시 옷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앞으로 소비 관련주에 초점 맞추면서 내년도 물줄기를 한번 바꾸는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의 안전지대 소비주를 주목해보자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고요. 위원님과 이번 주 증시를 분석해봤고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이번에는 시장과 또 종목을 보는 눈을 키워보는 시간이죠. 위원님과 함께 공부하실 시간 싹쓸이 기법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예, 바닥 싹쓸이 주식 투자법. 오늘도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 또 갖고 왔는데요. 일단 오늘의 주제는요. 최대 실적.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예정인 종목들에 대한 분석을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올해 제가 좀 설명드렸던 기업인데요. 일단 주식은 항상 실적이 급증할 만한 기업을 찾는다. 이게 정답인데요. 투자자분들은 이 정답을 자꾸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죠. 왜 오답으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정답으로 가려고 하셔야죠. 오답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은요. 내일 테마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어떤 종목이 또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목표를 가지고만 주식 투자를 하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부가적인 양념이고요. 본질적인 부분은 최대 실적이 나올 만한 기업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미래에서 왔으면 완벽하겠죠. 그래서 몰라요. 제가 미래에서 왔을지도 모릅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 이유가 저는 최대 실적이 앞으로 나올 만한 기업을 자꾸 찾아 나가다 보니까 성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게 아닌가. 과거 실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적당하게. 역시 미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고 과거 실적이 뭐 무조건 안 좋다, 볼 필요가 없다. 이건 아니지만 좀 중요도가 덜하다. 앞으로 결국엔 미래에 최대 실적이 나올 만한 기업들. 그래서 올해 또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내년도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는 기업들을 한번 좀 설명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나무가부터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나무가 같은 경우는요. 이 721선 바닥권에서 이렇게 쓰리바닥 패턴 형성이 될 때 그때 제가 8월 22일 날 눌러줄 때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이게 바로 이제 중요한 클래스죠.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습성.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습관들이 이렇게 눌러줄 때 과감하게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실적이 급증하는데 예상 실적 대비 퍼가 5배 이하의 굉장히 극도의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데 최대 주주가 70억을 지분을 확대했다. 밀집 국면에서 721선을 돌파한다. 쓰리바닥이다. 베팅을 눌러줄 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3D 센싱 모듈은 아마 내년도가 굉장히 주목받을 만한 테마가 형성이 될지 몰라요. 왜? 이 3D 센싱 모듈은 스마트폰, 로봇, 자율주행, 메타버스까지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품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실적이 급증하는데 그럼 내년도 이 애플과 삼성의 메타버스 같은 경우가 내년도 이제 1월 달 CES 2023에서 상당히 또 주목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연말에 뭐 웨어러블 로봇 출시 기대감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현대차 지금 자율주행 거의 4단계, 거의 사실상 완전 자율주행 4단계까지 이미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부터 LA 쪽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쪽도 내년도에 좀 더 부각이 될지 모릅니다. 인텔의 모빌아이 같은 경우도 상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 나무가 같은 경우는 모든 부분들이 다였겠죠. 심지어 삼성전자 쪽에 폴더블 폰에도 공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나무가 위에서부터 매도 신호가 나왔을까요? 꺾인다라는 관점에서 그때부터 좀 경계권이다. 좀 꺾이겠는데 왜? 그때부터 5일선 이탈과 함께 파라볼릭 하락 기조로 전환됐죠. 대신 상투 신호다라는 관점에서는 안 봤어요. 그 이유가 역시 주포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았고 실적 대비 아직도 18,000원대 부근에서도 5배 이하의 퍼가 5배 이하의 저평가 국면이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들 BW 행사 물량이 빠져나갔을까요? 그때도 안 빠져나갔거든요.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 주주 물량도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저평가 국면인데 거래 터지지 않았고 정상적인 조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21선 딱 지지받고 올라탔죠. 앞으로도 전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하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나무가 같은 경우를 바닥권에 했을 때 처음으로 제2의 MC넥스인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왜 드렸을까요? 그거는 뭐 그런 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제가 하잉크 코리아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 이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2,000원대 있을 때 2만 원대까지 갈 때 제2의 네이버가 될 것 같습니다. 와, 이런 얘기를 어떻게 자신 있게 오프라인 방송에서 대놓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함부로 던지지를 않아요. 그런 멘트를 던진다는 건 굉장히 신뢰감 있게 왜? 그 멘트가 틀렸을 때 저의 신뢰감이 우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멘트를 함부로 던지지는 않거든요. 거의 제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나무가 같은 경우도 실적을 보면 올해 3, 4만 원까지 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 주식 싹쓸이 방송을 보고
외국인 투자자들보다도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성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꿈이 그거죠.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이 주식 싹쓸이의 이런 내용들을 보고 다른 외국계 투자자분들보다 실력이 많아져서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좀 일을 좀 했으면 더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명심하시고요. 남은과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역시 SY도 마찬가지죠. 지금 바닥에서부터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시전할 때 720선 돌파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갖고 봤는데 역시 주포 세력이 언제 들어왔죠? 6월 달쯤에 이 2,900원, 3,000원대에서 한 20억 가까이 되는 매수 물량이 들어왔어요. 최대 주주 및 대표이사까지. 그런데 올해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더라고요. 내화재 패널 같은 경우를 삼성 엔지니어링 쪽이랑 공동 개발하고 포스코 쪽이랑 모듈러 벽돌 사업을 한다. 그게 제 마음을 이끌었죠. 그런데 주포 세력이 들어오는데 바닥에서 꿈틀꿈틀 되는데 어떤 재료가 이슈가 있었죠? 올해 이제 하반기에는 네옴시티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있었죠. 그런데 그 두 가지가 같이 엮여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슈가 나왔던 종목인데 700선 돌파했죠. 그러면 위 꼭대기에서 꺾일 것 같았어요. 파라볼리가 하락 기조로 전환되고 5일선 이탈되니까 투자 심리 내려오고 스토캐스틱 지표 내려오고. 그런데 그때 꺾일 때 주포 세력들이 빠져나갔을까요? 최대 주주 대표이사 물량 전혀 빠져나가지는 않았죠. 그럼 지금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완전히 끝났을까요? 앞으로 전쟁은 결국엔 끝날 텐데 그 시기적인 문제죠. 그리고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수년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이제 콩고민주공화국과 역시 이제 앞으로 이 GL그룹 협력사다 보니까 역시 4조 원대 수주를 하다 보니까 이 기업이 앞으로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안 빠져나갔잖아요. 이제 다시 상승 전환되고 있죠. 지금 한 2019년, 2020년 그때 당시 이제 수급을 보시게 되면 자사주 맵이 수십억씩 들어왔는데 결국엔 3,000원, 4,000원대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주포 최대 주주 대표이사 20억 되는 물량이 3,000원대에 들어왔고요. 그럼 4,000원대가 그렇게 가격이 높은 단가는 아니죠. 주포 매집 단가에 비해서 720선 부근하고 이격이 많이 안 벌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이런 기업들이 제가 쓰리바닥을 전할 때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오프라인 방송이에요. 지금 현재 이 시간 이 자리에서 SY는 사랑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해드렸었거든요. 심지어 온라인 방송에서도 올라간 다음에 사랑입니다라고 하면 뭐합니까? 바닥에 있을 때 사랑입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SY 같은 경우도 이전 저점이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기술적 지표상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구간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21선 돌파하면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또 이전 저점 깨진다고 이 720선 부근 내려올 때 추격 매도를 만약에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또 여기서는 또 이제 바닥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이 721선 부근 하단 부근 3,000원대 초중반 때는 중장기 바닥권이기 때문에 또 내동 매매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바닥에서 샀을 때 내동 매매하지 않고 꼭대기까지 먹을 수 있고 떨어져 봤자 큰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주식은 철저하게 바닥을 찾는 거죠. 주식 투자 가장 중요한 두 문장을 제가 꼽아 볼게요. 주식은 바닥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다. 이 부분을 잘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SY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실리콘2를 설명드려보겠는데요. 이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여기서 상한가를 들어갔죠. 이때는 역별돼 있었어요. 이평선들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올해 3분기 최대 실적이 나왔죠. 그럼 자사주 맵이 언제 들어왔죠? 3,000원대 들어왔죠. 그리고 자사주 소각까지 해버렸고요. 그러니까 올해 3분기 이익률이 어마어마해요. 급증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화장품 쪽도 단일 브랜드를 갖고 판매하는 기업보다도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역시 여러 브랜드를 해외 쪽에 수출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스크가 적어요. 만약에 어떤 화장품을 브랜드를 런칭했는데 그 화장품 안 팔린다. 그럼 그 기업은 아래쪽으로 골러가게 돼 있죠. 그런데 이 기업은 어떤 브랜드가 실패를 해도 상관없죠. 여러 브랜드가 입점돼 있는 상태에서 판매만 잘하면 되니까. 유통망, 이 플랫폼만 구축만 잘 해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밀집 국면에서 이제 고개를 내밀기 시작을 하죠. 200일선을 한번 여기서 삐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죠. 그러고 나서 다시 지지를 받고
지난주 적산병이 나오면서 아래 꼬리 대항선 일봉이 나왔죠. 이게 무슨 신호죠? 아래 꼬리 대항선. 바닥에서 아래 꼬리 대항선 일봉이 강하게 나올 땐 꼬리가 길 때, 예, 그리고 이제 봉이 길 때 대항선이라 그러죠. 예, 그만큼 밀집 구문에서 아직 과열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돼 있다 그러는데도 SI는 뭐죠? 종합건축 자재업체예요. 근데 왜 올해 최대 매출이 나올까요? 지금 건설업황 굉장히 안 좋잖아요. 해외 쪽에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그리고 실리콘도도 마찬가지죠. 지금 막 경제 침체돼 있다라고 하는데 왜 소비자가 막 급등을 하면서 왜 실적이 급증할까요? 올해 이런 최악의 조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최대 실적이 나온다. 스마트폰 업황도 안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나무가 같은 경우는 최대 실적이 나올까요? 그럼 내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낫지 않을까요? 예. 경제 상황이. 왜? 이제 얼추 금리 상황은 정점, 어깨까지 왔다 그랬잖아요. 이 상태에서 더 나빠졌잖아요. 주식은 그 다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먼저 선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후년도 때를 생각하면 세력들은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늦어도 내년 하반기, 빠르면 내년 상반기. 그래서 항상 최악일 때를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재벌집 막내 아들 송중기 씨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물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9.11 테러 터졌을 때 하락 배팅 해야 될까요? 작은 아버님처럼? 죽으러 가는 거죠, 그냥. 계속 9.11 테러와 함께 죽으러 가는 겁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이제 우량주를 서서히 매집하다가 인내심 있게 매집하다 보면 결국에는 큰 수익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도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업황이 안 좋았을 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때 기아차 같은 경우도 실적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유상증자를 했죠. 나중에 10배 이상 올라갔죠.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이제는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산업혁명이 진행돼요. 굵직굵직한 산업혁명이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주식은 경험을 해보지 못하다가 경험을 하려고 할 때 그때 터지는 거예요. 역사는 말을 해주고 있죠. 인터넷, 스마트폰.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내년도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AR 글라스부터 시작해서 역시 로봇 분야부터 시작해서 역시 지금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수백조 투자가 들어가면서 글로벌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우리나라로 1위부터 4위까지 몰려 들어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장비 쪽에 투자가 들어가고 배터리 쪽에 투자가 들어가고 로봇 메타버스 쪽에 투자가 들어가고 자율주행 전기차에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갈까요? 큰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큰 시장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제가 죽기 전까지 올까요? 제가 볼 때 안 올 것 같아요. 또 물론 이제 죽고 나서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이제 발전되겠지만 그만큼 지금은 이 하락 마디가 쫙 한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하락 마디가 또 깊숙이 나온다. 그럼 대공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대공황으로 가게끔 정책 당국자들이 놔둘까요? 물론 정책 당국자들이 실패할 수도 있죠. 오인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을 많이 하고 미국도 한은 총재님이 그런 얘기했죠. 미국은 계속 연속적으로 금리 인상 어느 한계가 있다. 계속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우리나라도 기계적으로 미국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단은 변동금리가 우선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피해가 더 클 수도 있거든요. 3.5% 이상으로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 1분기까지 잘 저가 매수 기회를 누리시면서 앞으로 좋은 수익을 도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년도부터 물줄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의 싹쓸이 기법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올해 최대 실적을 낸 종목들 자세히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 상담 바로 시작이 됩니다.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자 상담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문자 1508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G 오이 솔루션 매수가 33,420원, 비중 11%. 2년 됐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까지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요새 이 슬금슬금 올라오는 섹터가 또 이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종가가 25,500원이었고 꽤 오래 갖고 계셨는데 손실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저도 이 기분 너무너무 잘하는데 네. 위원님, 오이솔루션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 오이솔루션 이 종목은 5G 관련주죠. 네. 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오이가 아니고요. 먹는 오이가 아니고 그만큼 이제 5G 장비주인데요. 무엇보다 이제 오이솔루션은 저평가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단점인데 요즘에 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얘기들은 나와요. 이 5G 쪽이 왜 중요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왜? 이 5G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면 자율주행 메타버스 로봇 모든 시대가 안 올지도 몰라요. 인프라 구축이 돼야지만이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확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이 솔루션 같은 경우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오이 솔루션 이제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주식은 항상 가려고 할 때는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터지고 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막 5개월 평 회복되려고 그러죠. 이제까지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일단 뭐 급격하게 또 올라갈 거다 단정은 짓지는 못하겠지만 이미 3만 원대에서 이미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이 성장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커트시키고 종목 교체하는 게 좋겠지만 분명 성장성이 좀 있는 기업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5개월 평선 이제 막 회복이 되고 이렇게 밑에서부터 파라볼릭이 빨갛게 2018년도 때처럼 전환되려고 하는 위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미국 버라이즌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수주를 하기 시작을 했고 앞으로 사우디 쪽에도 삼성이 아무래도 5G 쪽에 이제 인프라 구축에 나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은 하는데 그만큼 이제 성장성이 좀 있는 기업으로 지금은 이제 5개월 평선 이제 막 회복되는 상태에서 지금 추격 매도보다는 보유주 관리에 이제 주력을 하시면서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14,800원대죠.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3만 원대 올라오게 되면 일단은 이제 좀 저항권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이 5G 섹터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오이솔루션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지만 일단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하시고요. 보유하시면서 추가 반등을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꼭 수익 내고 나오시길 바랄게요. 그다음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세요? 예, 기아차요. 기아요. 매수가는요? 72,650원. 72,650원. 비중은요? 20%입니다. 20%. 이 기아를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2, 3개월 전에 2, 3개월 전에요. 예, 그럼 이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차들이 네. 많이 신차들이 밀리고 네네. 판매량이 많고 수출도 많이 되고 그런데 앞으로 네. 경기 침체가 돼가지고 아이고. 그러는지 가수로 빠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드렸습니다. 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빨리 여쭤봐 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이 종목을 2, 3개월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고 어제 종가가 64,100원. 최근에는 뭐 대형주가 부진하고 자동차주도 이제 주가 브레이크를 좀 밟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으셨던 것 같아요. 예. 상담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이 기아도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좀 걱정이 덜한 종목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제 실적 대비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퍼가 한 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물론 내년도 이제 뭐 경기 침체 들어간다 얘기 나오면서 자동차가 좀 덜 팔리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감 때문에 좀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예. 실질적으로 자동차 쪽에 이제 협회 같은 경우 전망을 해보면 오히려 내년도에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할 걸로 전망이 돼요. 그리고 요즘에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우려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인플레 감축법 당장 지금 영향을 미치는 재료일까요? 아니죠. 왜 전기차 판매량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이제 판매량 현대기아가 지금 판매하는 비중의 10%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아직 전기차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보니까 오히려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차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유럽 쪽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그리고 일본 쪽에서도 심지어 지금 요즘에 좋은 평가를 받고 북미 시장은 특히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내년 실적 전망도 저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트 위치상 투자자본이 투자한 가격대가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이 기아차 같은 경우를 저 밑에 2020년 코로나 위기 터질 때 밀집국면 막 정배를 초입해서 봤으면 더 좋긴 좋죠.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 만약에 7만 원대에서 봤다. 다행히도 9만 원대, 10만 원대에서 안 봐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왜? 720선 바로 위에서 봤기 때문에 주식은 이렇게 물릴 때 물린다 하더라도 꼭대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720은 바로 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720은 하향 이탈된다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추격 매도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심리적인 지지권인 6만 원대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역시 보유권으로 가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지수 급락을 했어도 안 떨어졌잖아요, 별로. 그만큼 인플레 감축법은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는 악재거든요. 그래서 월봉 차트를 봤을 때도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아직 이전 저점 살짝 깨지긴 하지만 60개월 평선 지지권 속에 있죠. 보유주만 보유를 하다가 6만 원 지지권 그리고 8만 7천 원대 여기를 저항권으로 보시면서 나중에 일단 목표치는 일단 단기 목표치는 8만 7천 원대까지 바라보시면서 지금은 보유권으로 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도 너무 위에서 잡으신 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심리적인 예. 지지선 6만 원까지 지켜보시고요. 홀딩하시길 바라고요. 단기 목표 8만 7천 원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다음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422님이 보내주신 종목 바로 한전기술인데요. 매수가는 6만 3천 원. 비중이 꽤 많으시네요. 50% 갖고 계십니다. 저는 원전하면 이 한전기술이 딱 생각이 납니다. 어제 종가 58,800원. 이슈가 나올 때마다 확 뜨긴 하는데 이 섹터가 굉장히 금방 식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매수가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이 한전기술 같은 경우가 이제 원전 관련주잖아요. 네. 예, 근데 일단 원전 쪽이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배럴당 70달러 초반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원래 에너지 업종이라는 게 국제유가가 폭등을 해야지 상대적으로 더 주목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원전 얘기 나오지만 이 소형 원전 모듈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재료가 단기간에 해결될 부분은 아니죠. 좀 길게 한 2, 3년, 4, 5년? 길게는 또 5년, 10년? 이렇게 좀 길게 봐야 되는 업종이다 보니까 일단 이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6만 3천 원 50%다. 좀 가격은 좀 높죠. 왜 조금 잘못하신 부분이 있냐라고 하면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한전기술 같은 경우 721선 부근은 요 밑에가 있죠. 720선 부근. 2022년도 10월 달이 일단 바닥권이에요. 매수권.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시연할 때 그때 보는 건데 6만 3천 원대에서 봤다. 그러면 조금 이제 위에 올라가는 걸 보고 아마 여기서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갑자기 바닥에서 갑자기 거래 들면서 급등을 하니까 좀 추격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은 일단 돌아가는 위치이긴 하죠. 밑에서 팔아벌리기. 그렇게 꼭대기권은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보유주만 보유를 하다가 장기는 이전 저점 부근이 이제 지지권이거든요. 4만 7천 원.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지권이 주식은 전저점 이탈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5만 4천 원, 한 5만 5천 원이 되겠네요. 이 라인 때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유를 하다가 올라갈 때 이 6만 원대 한 중반대 부근은 6만 한 8천 원대 부근이죠. 200일선 부근이거든요. 여기서 강력하게 저항을 받고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6만 8천 원대까지만 목표치를 잡고 지금 보유주만 보유를 하다가 향후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5만 5천 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보유를 하시고요. 6만 8천 원 목표치를 잡고 매도 기회를 노려보자.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다음 문자 상담 바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077님이 보내주신 종목 바로 네페스입니다. 매수가 25,300원, 비중이 20%신데요. 낙폭이 큰데 손절을 해야 되는지 위원님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보니까 어제 종가가 17,900원. 이게 반도체 관련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예. 손실을 꽤나 많이 보고 계시고 비중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위원님이 예. 시원한 분석 부탁드려요. 이 네페스 같은 경우는요. 무엇보다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제 관심주가 좀 아니긴 해요. 왜냐하면 실적이 계속 대규모 적자나면서 부채가 300%를 육박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지금 잠깐 봤는데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은 전저점이 이탈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일단 지금 전저점이 좀 이탈되고 있죠. 18,300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 라인대가 또 이탈되면 안 돼요. 저 위에 최저점이 15,000원대거든요. 또 신저가를 경신한다. 그럼 또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15,000원대 부근은 가장 중요한
중장기 지지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저항권은 강력하게 지금 22,000원대 300원, 22,300원대가 강력한 저항권으로 보시면 돼요. 그 라인대가 만약에 저항권으로 저항을 받고 밀린다. 그러면 거기 이상으로 또 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주식을 볼 때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안 늘어나잖아요. 지금 뭔가 의미 있는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일단 지금 매매 대상 종목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은 15,000원대 후반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유주만 보유하다가 22,300원 일단 단기 저항권 그리고 저 위에 26,000원 두 번째 저항권 추세가 이탈됐던 시점이니까 마지막으로 목표치는 3만 원 거기까지만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15,000원 후반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를 하시고요. 목표치 3만 원까지 보자 저항권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다음 주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종목 AS 그리고 다음 주 공략주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AS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실리콘2입니다. 보니까 12일에 담았고요. 매수가는 2,740원, 최고가 기준 12%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눌릴 때 담고 그 이후로 쭉쭉 잘 갔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종목을 잘 고르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 욕심을 조금 더 내봐도 될까요? 예, 이 실리콘2 같은 경우는요. 이 무엇보다 중국 소비주죠. 제가 이 기법 강좌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엇보다 지난주 제가 설명드리고 이제 급등을 했는데 종고점을 뚫었죠. 지금 이평선이 완전히 밀집돼 있잖아요. 이런 이평선이 밀집돼 있는 건 너무 좋아요. 물론 이평선이 밀집돼 있다고 다 가지는 않을 겁니다. 또 내려왔다 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명분이 있잖아요. 실리콘2 실적 급증, 자사주 매입. 그래서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해드렸어요. 저는 떳떳합니다. 이 실리콘2 갖고 뭐 좀 밀린다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시는 분, 저는 떳떳합니다.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해드렸거든요. 결국엔 날아가죠. 그만큼 재무 상태도 양호하고요. 내년 1월 달까지는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내 마스크가 이제 해제가 임박돼 있기 때문에 뷰티 쪽에 관심이 집중될지 모릅니다. 감히 예상컨대 1920년도 때 스페인 독감이 이뤄지고 나서 2년 동안의 소비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소비 버블이 왔거든요. 아마 내년도 늦어도 내후년도에 이제 보복 소비, 보복 관광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라고 하면 소비 관련주들이 폭발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땐 지금 밀집 국면에서 아직 시작이 불가한 것 같아요. 지금은 매도를 논할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내년 1월까지 바라볼 만한 종목이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바로 볼게요. 이 종목도 12일에 담았습니다. 바로 DNC 미디어인데요. 18,650원에 매수했고 최고가 기준 4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됐는데 수익률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저희 방송을 보셨다면 아마 이 종목 덕분에 한 주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네. 욕심을 더 낼만 합니까, 위원님? 예, 이 웹툰 관련주들이 네. 제가 볼 때는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다음 주 싹쓸이 전략을 이렇게 설명드렸을 거예요. K 컨텐츠 관련주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 DNC 미디어도 기간 수급 이탈이 없어요. 그리고 DNC 미디어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식 싹쓸이는 뭐죠? 721선을 돌파할 거를 찾는 거죠. 바닥에서. 그런데 거래량이 늘어나죠. 그런데 이번 달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떤 게 또 보이죠?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아직 사상 최대 거래량은 아직까지 월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21년도 때 거래량을 능가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온라인 방송에서 이런 얘기도 해드렸어요.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 가지고 물줄기를 바꿔보자. 그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이제 아직 월봉 차트를 보면 시작에 불과한 것 같아요. 카카오도 이제 유상증자 단가를 보면 3만 원대에서 들어왔던 부분이 있죠. 카카오 페이지의 2대 주주잖아요. 앞으로 빈살만이 카카오 쪽에도 역시 8천억 가까이 투자를 발표한 만큼 이 카카오는 이제 일본 웹툰 시장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같이 손잡고 가는 DNC 미디어는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중장기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 물줄기를 바꿔보자. 자꾸 재벌집 막내 아들 보시고 이런 유행어를 던지시는데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고 하시니까 관심 갖고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5일에 매수했던 종목 바로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매수가 16,100원, 최고가 기준 1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15, 16일에는 조금 밀리면서 다시 지금 매수가 근처까지 왔는데요. 위원님, 예. 지금 구간에서는 이 종목 어떤 전략을 취해볼까요? 예, 저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는요. 지금 오로지 오로스 네. 테크놀로지만 보고 있어요. 왜?
글로벌 시장을 독점할 수도 있는. 예, 물론 이제 KLA사가 미국에 지금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데 오히려 기술적인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좋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오버레이 계측 장비. 왜? SK하이닉스 쪽에 독점 공급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국을 뚫었습니다. 중국 최대 메모리 업체 창신 메모리 쪽을 뚫었어요. 이제 미국은 공급을 안 할 거예요. 예, 규제하니까. 근데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공급을 할 수가 있죠. 삼성만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테스트가 완료 진행될 예정이다. 아마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왜?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악재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2만 원대에서 자사주 매입이 8만 6천 주 가까이 20억 좀 안 되게 들어왔거든요. 아직 가격 매력이 있다는 거죠.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역시 아까 DNC 미디어랑 비슷하죠. 파라볼릭의 하락 기조 속에서 움직이다가 이번 달부터 밑에서 딱 하나 나왔는데요. 5개월의 평선 회복 안착과 함께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반도체에선 오로지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만 본다라고 하셨는데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 굉장히 또 매력적인 부분인데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8월 29일에 매수했던 종목 바로 나무가입니다. 매수가 1,100원, 초고가 기준 84%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최근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만큼 지금 주가는 최고가에서 조금 아래에 있는데요. 지금 16,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일단 수익은 보고 계시고요. 지금 예, 예.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나무가 거의 뭐 한 90% 가까이 올랐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100% 가까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종목이나 사람이나 매력이 철철 넘쳐야 돼요. 그만큼 나무가는 매력이 너무 많았죠. 수급적인 동향이나 이제 8,000원대에서 주포 70억 가까이 매집이 이루어졌고 실적 대비 현재 저평가 상태에서 바닥에서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이 됐죠. 역시 나무가는 아직도 매력이 철철 넘치는 것 같은데 저도 앞으로도 완벽함을 추구하면서 매력이 철철 넘쳐야 되겠죠. 일단 무엇보다 나무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나무가를 이 바닥에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쫙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월봉상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고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됐던 전고점을 돌파, 이번 달에 안착하는 거예요. 딱 14,700원대에서 지지받고 올라가잖아요. 왜? 그 라인대가 전고점을 돌파한 중요한 지지권이다 보니까 14,7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2만 원 이상 돌파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3D 센싱 모듈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시작에 불과한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처럼 매력이 넘치는 종목 나무가 2만 원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하시니까 이 종목도 관심권에 잘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위원님. 예, 하나씩 또 공개해 주시죠. 예, 이 F&F 홀딩스를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F&F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소비주 관점에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대장주 관점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 이 F&F 홀딩스 품절주죠. 왜? 최대주 지분율이 92%예요. 저는 지금 이 수천 개 되는 종목 중에서 최대주 지분율이 92% 육박을 한다. 이 기업 말고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봤던 거죠. 원래 좀 더 바닥권에서부터 봤는데 아직도 그렇게 중장기 꼭대기권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오전 9시에 M10W 방송에서 온라인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F&F 홀딩스 소비주 중에 대장주다. 그리고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정말 굉장합니다.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 청담 글로벌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청담 글로벌 하면 청담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뭐 본사가 청담동에 있나?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인천 쪽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청담 글로벌은 중국 쪽의 대표적인 소비주죠. 중국의 T몰, 징둥당컵 쪽에 이제 벤더, 1차 벤더 업체거든요. 온라인 쪽에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 이제 벤더 업체다 보니까 앞으로 일단은 이제 이 뷰티 쪽을 주목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회사가 바이오 비주라는 기업이 있죠. 필러 쪽이랑 보톡스 쪽도 역시 신사업을 확대하고 있죠. 저도 내일 한번 보톡스를 한번 맞고 올까 지금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는데 앞으로 좀 이제 뷰티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요즘에 좀 자꾸 나이가 들다 보니까 머리도 자꾸 빠지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건 뷰티예요. 사람이 이제 마스크를 벗어야 끼면 이제 얼굴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소비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해 작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급증해요. 매출 2배, 영업이익 2배, 순이익 2~3배. 제가 아까 오늘 방송 제목 뭐죠? 종목 기법 강좌 시간?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기업, 급증할 만한 기업을 찾아야 된다. 이게 포커스죠. 단순 소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매출이 급증할 만한 기업을 찾는다.
그래서 이 청담 글로벌도 자세한 설명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 9시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름부터가 굉장히 글로벌합니다. 청담 글로벌. 우리 위원님이 미용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몰랐는데 잘 참고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 종목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아우 또 글로벌이에요. 또 글로벌이에요? 예, 서플러스 글로벌입니다. 이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숨기고 싶어요. 숨기고 싶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왜 중요하냐면 글로벌 반도체 장비 회사가 지금 글로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ASML이라든지 KLA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에 이제 입주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게임이 끝난 거죠. 글로벌 기업이 입주를 했다. 같이 이제 손을 맞잡고 앞으로 이제 짝짝꿍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만큼 서플러스 글로벌은 실적 폭증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도 전망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제가 US를 온라인 방송에서 오전 9시에 MTNW에서 좀 설명드릴 테니까요. 온라인 방송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우리 위원님이 너무 좋아서 숨기고 싶은 종목이다. 서플러스 글로벌. 이름 따라 간다고 하는데 주가도 오늘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종목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이 태성이라는 기업이에요. 이 태성이라는 기업도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까 서플러스 글로벌도 마찬가지예요.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 들어올까요? 회사에서. 주가 싼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런데 일단 무엇보다 이제 이 서플러스 글로벌도 그렇고 지금 이 태성도 그렇고 신사업을 확대하고 있어요. 태성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장비 사업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실적 대비는 퍼가 5배도 안 될 정도의 저평가인데 올해 3분기부터 실적이 급증해요. 내년도 실적 전망 더 좋지 않을까 예상도 되고요. 왜? 2차 전지 장비 시장까지 열리니까. 그래서 태성 같은 경우도 이름이 이제 두 자인데요. 예. 그만큼 뭐 이름이 짧다라고 해서 강력하지 않지 않을까? 아니죠. 천만의 말만의 말씀이죠. 바닥에서 이제 뜨고 있거든요. 주식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기업들이 월봉상 꼭대기에 있으면 저는 설명을 안 해요. 아무리 좋은 기업도 때를 사는 거거든요. 주식 삭스리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때를 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떤 종목을 좋게 얘기해도 때가 아니면 좀 안 맞을 수도 있죠. 대신 때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조금 때가 안 맞는다 하더라도 중장기는 충분히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주들은 꾸준하게 잘 보셔야 되고 대신 발빠른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빠른 종목들을 또 접근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포커스니까 자세한 설명 들으실 분들은 EOS를 오전 9시 MTNW 온라인 방송에서 자세한 설명 드릴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의 마지막 종목은 바로 태성이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모멘텀이 있고요. 주식은 때를 사는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이 종목이 딱 그렇습니다. 관심 갖고 보도록 할게요. 네, 위원님의 종목들 확인해봤고 저는 가격 전략도 굉장히 궁금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네. 잠시 뒤 무료 방송에서 해주시나요? 예, 제가 자세한 설명은요. EOS 온라인 이제 방송에서 설명을 들어볼 텐데 제가 작년도 MTNW 연간 베스트 대상 수상을 했고요. 올해 지금 하반기 3분기 베스트 석권을 했는데요. 올해 지금 2연패에 도전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이 투자자분들도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내년도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올해 저도 연말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도 물줄기를 한번 바꿔봐야죠. 저랑 같이. 예. 지금 유행어 밀고 있죠. 주식 싹쓸이 역시 물줄기를 바꾼다. 내년도 바닥을 찾는 방법을 배우시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을 잘 배우시면서 투자의 관점에서 기회를 크게 노리시면 2023년도 때는 오히려 올해보다는 낫지 않을까? 2024년도 때는 올해보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물줄기를 바꿔보자 연간 베스트 2연패에 도전하는 공명 정지위원님의 공개 방송 잠시 뒤 9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다 더 많은 종목 이야기 또 내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시다면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로 검색을 하시고 위원님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주식 싹쓸이 저희가